하면은 비행기로 폭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지. 그런 거는 있었다 하더라도 말을 안 해야지 창피하게.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왜 3차 도발할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2차 도발했으면 폭격 명령하면 그만인데. 앞으로 뭐 잘해보겠다. 두고 보자. 앞으로 뭘 잘해보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나 정면 대결을 하기 싫으니까 계속 그 대결과 문제 해결을 뒤로 자꾸 미뤄요. 뒤로 계속 미룹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빨리 제대로 해야지 숙제를 계속 뒤로 미뤄요.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면 후임 대통령한테 왕창 넘겨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회사 경영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사장이 딱 돼가지고 노조들 비위 맞춰준다고 임금 막 올려주고 복지기금 막 올려주고 하다가 자기는 그때 즐겁게 사장 짓을 하고 노사 분규도 없고 직원들한테 인기를 얻으면서 행복하게 사장 항공기도 팍팍 쓰면서 즐기다가 후임한테 넘겨줄 때는 회사가 내부로부터 망가져버린 회사. 그래서 후임 사장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해가지고 노조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싸움을 안 하는 바람에 후임자가 막 싸워야 되는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회사 경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먹고 튀는. 그걸 먹튀라고 그래요. 먹고 자기는 사장 공사를 즐기고 나서 나가버리면 회사가 망가진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아니, 천안함 북침문에 대한 응징은 자기가 했어야지. 그래야 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계속 앞으로 해가지고 뭐 2년, 3년 끝나버리면 이게 바로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 두 번 폭격을 했으면은 세 번째는 폭격하라 해보면 되지. 한 번만 더 하면 폭격하다. 한 번만 더 하면 뭐 하라. 한 번만 더. 그러면서 아직도 풍선 안 보내고 제일 쉬운 걸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일 쉬운 걸 안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을 할 거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새 국회에서는 예산안을 한나라당이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서 오히려 박수가 더 많아요. 이것도 세상이 바뀌어진 거죠. 또 그 막는 과정에서 그 한나라당 국회의원하고 민주당의 그 강기정이라는 사람하고 격투를 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사이트에 걸어놨어요. 이 동영상을 보고 누가 더 나쁜지 투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지금 91%가 그 누굽니까? 김성회 의원이 잘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91대 9%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먼저 때린 사람이 이 남북한 대결하고 비슷해. 먼저 때린 사람이 그 강기정이라는 국회의원이에요. 이 강기정이라는 국회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뇌물 받았다고 국회에서 폭로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허위로 밝혀졌죠. 그 사람이 김성회라는 사람을 몇 방 때렸는데 김성회라는 사람이 그 덩치 좋고 대령 출신이고 하니까 한 방에 그냥 피를 나게 만드는 그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또 제일 웃기는 게 얻어맞은 이 강기정 의원이라는 사람은 난데없이 옆에 있는 국회 경위를 막 때리고 그래요. 누구한테 안 맞고 어디 가서 뭐 화풀이 한다더니 다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을 못했는데 김성회라는 사람이 대신 해줬다 이래가지고 아주 인기가 지금 많이 일종의 대리 만족 비슷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민심이 어떤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나라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과 후가 확 떨어지는 게 뭐였어요?
9.11 테러 전의 미국과 그 이후의 미국이 많이 다릅니다. 무슨 공항에 가서 그 검색하는 게 얼마나 아주 치밀해졌습니까? 지문 다 찍고 사진 다 찍고 신발도 벗고, 그리고 FBI가 한 1000명 되는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잡아가가지고 쳐넣어도 아무도 인권 유린이라 이야기도 안 하고 전쟁이 2번 일어나고, 이렇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수능하는 것은 9.11 테러를 통해서 이슬람 테러 조직한테 3000명이 죽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역사가 바뀐 것이죠. 진주만 폭격도 마찬가지죠.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 여론은 유럽 전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루즈벨트도 어쨌든 우리가 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선거 공약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심으로는 어차피 미국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유럽, 영국을 도와줄 수가 있다. 사실은 일본이 쳐주기를 바랐죠. 근데 일본이 진주만 폭격을 딱 해버리니까 그 순간 미국의 여론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참전을 하고 2차 세계대전에 이기고, 그 참전으로 20세기가 미국의 세기가 되고 미국이 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연평도 사건이 한국 사람들한테 바로 그런 임팩트를 준 거죠. 그럼 김정일이는 미치다고 했느냐? 아니, 김정일이가 미친놈입니까? 계산은 철저하게 했겠죠. 김정일 계산은 왜 밤에 안 하고 낮에 했느냐? 낮에 포격한 거는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포격 장면이 생생하게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낮에 포격을 한 거죠. 그러면 득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전쟁 공포증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민노당, 종북 세력, 방송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북한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전쟁 공포증을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전쟁 의지가 꺾이도록, 국가 지도부의 전쟁 의지가 꺾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 상당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때도 보니까 전쟁이냐 평화냐 하니까 이 야당이 오히려 많이 당선되더라. 과거에도 이랬어요. 예컨대 1996년에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나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전시 상황이 조성되었지만은 1년 뒤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더라. 2002년 6월 29일 날 NLL을 넘어와서 우리 군함을 격침시켰는데 노무현이가 되더라. 이런 전례를 봐서 한국의 여론 구조가 바뀌었다. 도발을 해도 이제는 반작용이 아니라 그 도발이 먹힌다. 라고 계산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계산이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느냐? 이명박 청와대가 확전하지 말라 하는 실언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이것까지는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어요. 그러나 전쟁 공포증이 잠시 화가 나서 줄어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두고 그래도 북한하고 협상해야 되겠지. 또 북한이 또 이상한 제스처를 주면은 북한이 유화적으로 나온다. 또 이렇게 영합하고 나올 세력이 딱 움츠리고 있어요. 지금은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본전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노리면서 하는데 이 정부와 여당이 또 옛날로 돌아가면은 또 조금 있으면은 무력 대응은 안 된다 하는 여론이 50%, 60%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론을 표시를 해야 되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 군대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방장관도 이렇게 바꾸고 뭐 이렇게 상당히 지금 강경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만든 것은 한국의 보수 여론입니다. 오랜만에 보수 여론이 국정의 방향을 바꿔놓았어요. 애국 여론이지, 애국 진영의 여론이. 그러나 여기까지는 오는데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이게 지속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쉬다가 하겠습니다. 3시 한 10분에 하겠습니다. 3시 10분.